챗 GPT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openai.blog 챗 GPT라는 이 사이트에다가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에서 챗 GPT를 쓰시고 지금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try 챗 GPT를 누르시고 누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인데요. 그러니까 문장을 입력하는 거죠. 이 창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를 입력을 해서 챗 GPT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뉴챗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대화창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대화창을 만들고 여기서 뉴챗을 누르면 여기서 대화창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고 이 대화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하면은 delete 뉴챗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대화창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하면은 로그인한 그 메일 있잖아요. 로그인한 메일 그 정보가 뜨고 여기 점점점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리어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 대화를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화가 클리어 컨버세이션 체크를 하시면은 대화가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창이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서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세팅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어떤 창에 보이는 그런 테마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기 편한 걸로 바꾸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 GPT를 통해서 파이썬을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챗 GPT한테 파이썬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 파이썬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챗 GPT한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챗 GPT한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롬프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질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컴퓨터 용어로 명령어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질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챗 GPT한테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답변을 받는 대상을 정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질문을 한번 답변을 받는 대상을 좀 쉽게 중학생으로 해볼게요. 파이썬에 대해서 중학생에게 설명을 해줘,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 대상을 좀 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쉽게 하고 싶으면은 좀 더 중학생, 초등학생 같이 이렇게 대상을 좀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좀 더 나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답변을 받는 대상을 전문직 종사라던가 아니면 연구원, 대학원생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 대상을 조절해서 챗 GPT가 그 답변을 받는 정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은 좀 더 쉽죠? 여기서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처음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언어다.
그리고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위에 있는 답변보다는 아래에 있는 답변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답변을 받는 대상을 정해주자. 대상을 정해서 질문을 하자고요. 두 번째로는 역할을 정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파이썬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을 받는 대상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역할 정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강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해줘. 그러니까는 이 챗GPT한테 강사라는 역할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챗GPT가 여기서 강사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챗GPT한테 역할을 부여를 한 거고, 강사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시킬게요. 이거는 그냥 강사가 아니라 유치원 강사.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변을 그 역할을 부여하는 대상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수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지금처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글자 수를 정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에 대해서 유치원 강사가 설명한 것처럼 해줘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 수를 제한을 주겠습니다. 100자 이내로 설명해줘라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죠. 파이썬은 재미있는 언어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간단한 코드로 그림을 그리며 음악 만들기, 게임 만들기 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제한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답 형식을 정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설명해줘라고 했죠. 이거를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를 글번호를 매겨서 라고 이렇게 어떤 답변 형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번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글번호. 아니면은 글번호가 아니라 글머리표. 네, 글머리표가 좀 더 저는 좀 더 이렇게 알아보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정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는 답변 중에서 답변을 어조라던가 답변 형식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간결한 어조, 그 다음 명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밌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고 명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변 가이드대로 이렇게 어조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핵심적이고 재밌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리하자면은 챗GPT에게 질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을 받는 대상을 정해서 물어본다거나, 역할을 정하거나, 글자 수를 정해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대답하는 형식을 정해서 물어보거나, 어조나 답변 형식을 구체화해서 정해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적에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롬프트 질문에서 좀 이 방법들을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챗GPT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파이썬에 대해서 가는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챗GPT한테 파이썬을 잘 가르치는 강사라고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대상은 파이썬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문법에 대해서 10개를
10개 정도 가장 중요한 기출문법 10개를 배우기 쉬운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챗GPT가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썬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파이썬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에게 한번 그 문법을 어떻게 배우면 좋겠냐고 말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답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배우는 게 출력문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프린트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출력문이 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질문을 받는 대상, 그 다음에 역할을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을 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출력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출력문은 프로그램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안녕하세요라고 쓰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거를 실습을 해볼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라고 있죠. 이거를 구글 콜앱에서 구글 콜앱도 같이 이렇게 구동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콜앱에서 웹창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네요. 보시면 여기서 프린트문이 있고 프린트문 다음에 여기서 가로로 이렇게 돼 있고 가로 다음에 여기서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 안에 여기서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출력문의 다른 예시를 3개만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도 출력을 하고 문자도 출력을 하고 계산 결과도 이렇게 출력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예시 코드를 만들어 줬으면 이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챗 GPT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카피 코드라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카피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콜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추가를 해서 코드를 추가를 하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문에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nam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name이라는 변수가 힌트문을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사를 해서 출력이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출력문이 이렇게 나오죠. 우선 계산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렇게 초등학생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200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100자로 설명을 해줘. 그러면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출력문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화면을 출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프린트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 문법 중에서 출력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파이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질문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코드를 실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출력문을 쓰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챗 GPT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파이썬을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다.
그리고 질문 답변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이고 여기서 파이썬 문법 중에서 변수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죠? 변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상자다 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값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프루티라는 상자에 애플 값을 넣으면은 나중에 프루티라는 이름을 꺼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챗GPT한테 위에 답변을 파이썬 코드로 짜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에 대해서 위에 답변한 것을 파이썬 코드 예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답변했던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답변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연속으로 해서 던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코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콜앱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콜앱에서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챗GPT가 이게 주석도 달아줬어요. 주석이라는 거는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샵을 붙이면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줬기 때문에 주석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 변수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할당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프루트라는 변수죠. 이게 변수가 되겠고 이 프루트라는 변수에 애플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프루트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에 저장된 애플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해서 프루트가 애플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바나나라고 해서 한 다음에 이 프린트문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트 하면은 바나나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변수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변수에 좀 더 예제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챗 GPT한테 변수에 대한 예제 코드를 몇 개 더, 한 3개 정도 만들어줘. 주석을 달아주고 하고 명령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배운 것도 나와요. 덧셈 연산도 있고 무슨 변수와 문자열을 연결하는 것도 있고 리스트를 할당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예제 코드를 3개 만들어주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변수에 대한 예제 코드 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콜앱에서 코드를 추가를 하고 보시면은 정수 변수라고 있네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까 전에 어떤 변수죠. 변수 안에다가 정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다. 프린트 에이지 하면 이렇게 정수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정수값을 할당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제2로 실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이것도 한번 카피를 해보고 카피를 해서 한번 여기서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실수를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서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근데 보면은 문자열에다 할당을 했는데 실수와는 다르게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쌍따옴표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위에 답변에서 문자열을 할당할 때 따옴표가 붙었네. 이걸 왜 이렇게 붙었는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서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작은 따옴표도 되고 큰 따옴표도 사용을 해서 나타낸 문자열을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는 이렇게 따옴표가 하나죠. 큰 따옴표가 두 개여가지고, 그래서 따옴표로 감싸지 않으면 파이썬은 그 부분을 변수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문자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로도 한번 이렇게 문자를 한번 감싸 볼게요. 그러면은 나오네요.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한번 따옴표를 없이 해볼게요.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류가 나네요. 보니까는 네임 오류라고 해서, 이거는 오류 메시지인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 문법 중에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배웠으니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챗GPT로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해보는데 좀 프롬프트는 조금 더 기존 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는 파이썬을 가르치는 1타 강사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1타 강사야. 그래서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역할을 부여를 하고, 우선 질문을 받는 대상을 유치원생, 그러니까는 좀 더 그러니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유치원생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수준을 낮췄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답변 형식을 글몰이표로 쉽게 아주 핵심만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글몰이표로 한 이유가 좀 더 이거를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글몰이표로 보면은. 그래서 글몰이표로 쉽게 핵심만 설명을 해주는데, 백자 내외로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을 걸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한번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이 숫자, 문자,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집합이 있네요. 숫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말 그대로 글자 집합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리스트는 여러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그 종류랑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위에 답변으로 말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 말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가장 쉽고 기초적인 파이썬 예제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숫자가 있네요. 숫자는 숫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와 실수가 있는데, x가 정수고 실수는 3.14가 실수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코드로 실습을 해볼게요. 데이터 타입 숫자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면
전 이렇게 5 더하기 3.14는 8.14. 곱셈은 이렇게 곱해졌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5의 2승, 그러니까는 뭐 25가 되죠. 제곱을 세제곱으로 해보면은 125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 중에서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은 지금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다. 문자열이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로 저장을 하고 변수로 저장한 것끼리 이렇게 더해주면은 더해줬어요. 더해주면 출력이 이렇게 헬로우랑 뭐 앨리스랑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이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name이라는 변수에 앨리스라는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아래쪽에 받았어요. 아래쪽에 받아서 name하고 hello 이 문자를 합친 것을 그리팅으로 이렇게 다시 변수로 저장을 하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프린트 그리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의 길이 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여기서 len이라는 걸 쓰면은 이 문자열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name 중에서 앨리스잖아요. name이라는 변수가. 근데 길이로 따지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문자열 개수를 나타내는 게 len 함수고, 이 len 함수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씌워주면은 이렇게 문자열이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en 함수를 씌운 것을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챗GPT가 쉽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어렵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좀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죠. 문자인데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리스트가 이렇게 보시면 답변한 거 보시면 여러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대괄호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이게 문자열이죠. 근데 문자열이 이게 첫 번째 문자열, 이게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 이렇게 어떤 값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부여해서 저장을 한다 하는 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괄호로 감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카피를 하고 실행을 해볼 건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와요. 근데 챗GPT가 좀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는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각각의 문자열이 순서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프루트라는 변수에.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것을 한번 프린트로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된 것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 리스트로 저장된 것 중에 첫 번째 오는 것만 이렇게 보고 싶다. 아니면은 두 번째 오는 걸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 표시하고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는 프루트라는 리스트 변수 중에서 0,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숫자를 셀 때는 0부터 셉니다. 0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0, 1, 2, 3, 4, 5 그래서 0이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첫 번째 오는 거 애플이 오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온다 그러면은 0 다음에 1 그래서 바나나, 그래서 세 번째 온다 그러면은 오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여기서 써서 이 특정한 리스트에 특정한 순서에 있는 리스트 값을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소 추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트에다가 여기서 오렌지 뒤에다가 뭔가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적에는 여기서 append라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프루트라는 이렇게 리스트 함수가 있을 적에
나는 이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래프가 아니라 저는 망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변수에서 망고가 이렇게 뒤쪽에 추가돼요. 그러니까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요소가 뒤쪽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투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괄호로 표현이 된다. 아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요소를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요소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수정을 했는데 투플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어떤 요소가 있고 요소를 하는데 감싸는 거는 이렇게 아까 전에 리스트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로가 다르다. 가로가 다르고 소괄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투플에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0을 해서 3을 뽑아내고 두 번째는 이렇게 1을 누르면은 4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언패킹이라고 있어요. 언패킹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언패킹이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위에 리스트 예제 코드에서 언패킹이라고 있는데 언패킹이라고 킹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에서 요소를 개별 변수에 할당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x라는 변수에 이렇게 3이 할당이 있고 y라는 변수에 4가 할당이 되는데 이렇게 언패킹하는 변수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패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3이라는 게 x에 들어가겠고 4라는 게 y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프린트 x, y를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x라는 변수에 3이 할당이 되고 y라는 변수에 4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3과 4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언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주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챗 GPT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제가 좀 물어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투표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이게 좀 차이가 확연히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와 투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는 차이점이 있는데 대괄호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 다음에 투플은 이렇게 소괄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다르고 투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app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투플은 그게 안 된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투플 값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투플은 언패킹을 나타내며 여기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리스트의 값은 추가 수정이 가능하고 투플은 값의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키값과 밸류 값을 연결해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중괄호로 표현이 된다고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코드 예제가 있는데 한번 이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 형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콜론이잖아. 콜론 사이가 앞에 있는 거는 키, 뒤에 있는 건 밸류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은 앨리스, 그 다음에 에이지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은 15, 그레이드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은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여기서 프린트 스튜던트에서 A라는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뭐냐라고 이렇게 프린트 문을 입력을 하면은 앨리스가 나오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age라는 키값에 있는 밸류 값 있잖아요. 밸류 값이 15인데 밸류 값을 16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변수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대가로로 이렇게 특정한 키값을 감싸준 다음에 여기서 특정한 키값을 입력을 하고 이 키값 안에 해당되는 키값 안에 해당되는 그 바꾸고자 하는 밸류 값을 여기다가 는 표시를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파이썬에서 보통 저희가 수학을 배울 적에는 여기서 는이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그래밍 문법에서는 여기서 는은 어떤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을 입력을 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이지 값이 이렇게 16으로 이 에이지 값에 해당되는 키 값이 에이지일 적에 밸류 값이 16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튜던트 안에 있는 변수에 해당되는 키값, 그러니까는 키값이 이거죠. name, age, grade를 출력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키값 말고 밸류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키값이 아니라 value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밸류 값만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값, 밸류 값을 모두 다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변수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합 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으로 중괄호나 셋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중괄호나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보시면 원소의 포함 여부가 가는 넘버스에서 3이 포함됐는지를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행을 해보면은 true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에서 포함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3이 포함이 되어 있냐라는 의미인데 3이 아니라 2가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면 true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없는 걸 한번 말해볼게요. 6이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false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소의 포함 여부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dds라는 이렇게 함수를 추가를 해주면은 원소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추가가 되고 여기서 len이라는 함수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길이를 출력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게 하나가 5개에서 하나가 늘었으니까 6개인데 이거를 한번 아까 위에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넘버스라는 이런 변수에 6이 포함이 되어 있냐 라고 해볼게요. 6이라는 원소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true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나 셋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한테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해보는데 챗 GPT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1타 강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상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쉽게 설명받기 위해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글머리표로 쉽게 핵심만 설명해줘 라고 글자 수도 100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연산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대입 연산자도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그 다음에 동등 연산자가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한번 위에 답변에 대한 가장 쉬운 예제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제가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서 연산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복사를 하고 구글 콜앱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덧셈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서 변수에다가 숫자를 저장을 하고 변수에다가 숫자를 저장하면은 변수끼리 이렇게 더해지죠. 이 변수끼리 더해진 것이 SUM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여기서 덧셈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같은 경우 이렇게 덧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 그대로 이렇게 변수끼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곱을 할 적에 이렇게 곱셈 보호를 사용해서 여기서 멀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곱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눗셈 연산은 그냥 말 그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A 나누기 B를 했고 이거를 div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5 나누기 3에 대해서 1.66667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뭐 이게 크냐 아니면 작은가인데 이게 맞으면은 true가 되고 틀리면은 false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A가 8이고 A가 5고 B가 3이니까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을 적에 이거의 참거짓을 알아보는 게 비교 연산자인데 보시면은 true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걸 부등호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false로 나옵니다. false로 나오고 이제는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한번 챗GPT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운 챗을 만들고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지금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는 파이썬을 잘 가르치는 1타 강사야 라고 역할을 부여했고 그리고 답변을 받는 대상은 유치원생으로 아주 쉽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글머리표로 그러니까 답변 받는 형식이죠. 그게 글머리표고 몇 자 내외로 설명을 해줘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었어요. 보면은 조건문은 특정 조건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라고 하네요. 만약 if 조건이 만나면은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아니면은 else라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글머리표로 해야 할 다른 일을 적어보세요.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elif 조건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글만 보고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약간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코드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라고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챗 GPT한테 위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쉽고 직관적인 코드 예제를 생성해줘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은 여기서 if문이죠. if 여기서 설명한 게 만약 조건이 맞다면은 나이가 5살보다 작으면은 프린트 해라. 너는 유치원에 가야 해. 반면에 else가 5살이 아니라면은 5살 이상이면은 너는 초등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 안에 들어가면 여기 if문으로 그 밖에는 else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걸 코드로 실습을 해볼게요. 코드로 실습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문법이 그러니까 못 보던 문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input도 있고 int도 있고 이게 뭔지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파이썬 코드에 쓰인 문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줘. 예제 코드를 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챗GPT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예제 코드를 너는 몇 살이니? 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바꿔볼게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쓰인 인풋이라던가 인트라던가 이게 못 보던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질문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에 쓰인 int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설명과 예제 설명을 쉽게 해주고 예제 코드를 생성해줘 라고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예제 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살펴보면 int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을 뭐 5라는 이렇게 정수로 변환을 하게 됐죠. 저희가 설명했다시피 문자열이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문자열이 되는데 이것을 5라는 이렇게 그냥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준다라는 게 int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수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한번 예제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것에 대한 int 파이썬 코드 예제 코드를 짜죠. 지금 여기서 예제를 보니까는 int문만 아니라 inp문까지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int만 사용된 것을 한번 이렇게 예제 코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숫자를 포함한 문자열, 그러니까는 여기서 5라는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numstr이라는 변수인데 이거를 int를 앞에 씌우면은 이 num이라는 게 정수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보통 파이썬에서 자료형을 확인하는 게 typ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type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프린트 앞에다가 프린트 타입하고 변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는 프린트 가로 그 다음에 타입 가로로 이렇게 가로하고 여기다가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프린트 문을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str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정수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수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num을 한번 여기다 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있죠. 맨 처음에 이 문자열이 int를 거쳐서 이렇게 정수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int 이게 정수라는 그런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int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수로 변환을 했고 그 다음으로 input문을 보시면은 이 코드에서 어떤 입력을 받는 그런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put을 씌우고 여기다가 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여기다 써줬네요. 그러면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여기 보니까 뭐 입력하는 그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진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진규님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보니까는 네임에 이진규라는 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문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떻게 인풋문을 통해서 입력을 받은 게 이렇게 변수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만 이렇게 남겨볼게요. 뭐 이름이 아니라
사는 곳을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한번 제 코드를 바꿔보았습니다. 주석은 지우고요. 그래서 사는 곳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로 이렇게 서울만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변수로 저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nput하고 int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한번 if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챗GPT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if문에 대한 예제 코드를 만들어줬죠.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예제 코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너의 나이는 몇 살이니? 지금처럼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잖아요. 그럼 입력을 받으면 이게 문자열 자료형이 됩니다. 근데 문자열 자료형이 된 게 int라는 함수를 거쳐서 정수가 되고, 이 정수를 입력받은 게 여기서 if문을 거쳐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만약에 나이가 5살보다 작으면은 너는 유치원을 가야 해 라고 나오고, 아니다. 그러니까 else. 그러니까 else라는 게 실제 의미가 if를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는 age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5살 이상이면 너는 초등학교에 가야 되라고 입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제가 눌러봤어요. 실행을 누르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로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 해서 인풋문을 받을 겁니다. 그럼 저는 5살로 해볼게요. 5살이라고 오라고 입력을 하면 오면은 이거죠. 5살 이상이니까는 너는 초등학교를 가야 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가 아니라 3으로 해볼게요. 나는 3살이야 라고 하면은 너는 유치원을 가야 해.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변수가 있고, 변수에 대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 그 변수가 크거나 같은지, 조건이 맞다면은 if문을 실행을 하게 되고, 조건이 안 맞다면은 else문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조건이 맞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챗GPT에서 이건 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조건이 맞다면은 if문 뒤에 있는 걸 실행하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은 if문 뒤에 있는 거를 실행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하고 싶으면 elif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이 뭘까요? 한번 이것도 한번 예제로 들어봐 달라고 할게요. if 문에서 if else elif 조건문을 사용한 가장 쉽고 직관적인 예제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챗GPT한테 한번 명령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이 이거는 인풋으로 어떤 점수를 입력받았고 정수형으로 변환을 했죠. 그래서 스코어가 정수인데, 보시면은 if문이 90점 이상인 경우, 근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elif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if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있는 경우에,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적에 이렇게 elif를 이렇게 붙여주고, 마지막에 이 조건 elif랑 if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els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lse는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 el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그냥 추가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코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나는 한 85점이다 라고 하면은 비약점이네요. 여기서 85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85를 이렇게 스코어에서 변수를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 if문에서는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elif, if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조건문 elif문에서는 여기서 85점이 되니까는 비약점이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72점이다 라고 하면은 C약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건너뛰고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세 번째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if문, 그 다음에 elif, 그 다음에 if랑 elif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는 else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for하고 while을 사용한 반복문인데요. 챗GPT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를 했고요. 강사로 부여를 하고 질문을 받는 대상은 유치원생으로 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쉬운데 글자 수를 제한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반복문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지시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for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고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코드로 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한번 파이썬 코드로 예시를 들어봐 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위에 답변에서 말한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에 대한 가장 쉬운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폴문인데 그러니까 프루츠라는 리스트에 뭐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라는 이런 이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폴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하네요. 한번 이걸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실행. 그러면은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게 이렇게 차례차례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좀 더 뜯어보면은 프루트라는 이렇게 변수에 리스트가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러면은 폴문하고 in이라는 가는 이 프루트라는 이 과일 안에 있는 리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변수 있죠?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폴문을 통해서 이렇게 뱉어내겠다. 그러니까 출력을 해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쓰이는 보통 폴문 설정에 i라는 이렇게 변수를 쓰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폴문을 한 번 돌 적에 i가 한 번 돌 때는 사과가 되고 두 번 돌면 바나나, 세 번 돌면 딸기, 네 번 돌면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문에 제가 리스트에다가 한번 요소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일 중에서 뭐 키위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폴문을 통해서 인프루트, 여기서 인프루트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트에서 어떤 각 요소들을 요소로 들어가서 폴 i라고 하면은 여기서 각 요소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라고 보시면 돼.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챗GPT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게요. 위에 답변 중에서 위에 답변한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고 상세히 설명해줘 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하는 그러니까는 논리적인 어떤 실행 흐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프루트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가져서 변수에 프루트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다. 그래서 프루트라는 변수에 작업을 수행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값을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프루트라는 변수에서 첫 번째 프루트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는 폴문을 돌 적에 첫 번째 값을 할당을 한다. 할당을 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준다는 의미고요. 첫 번째 값에. 그리고 다음 요소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폴문이 한번 끝나면은 이렇게 다음 요소로 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출력을 하고 나면은 끝나죠. 이렇게 폴문이.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 사과인 요소로 가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요소를 반복 작업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니까는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요소 개수만큼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문이 이렇게 반복을 한다. 순차적으로 라고 반복을 하는데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화일반법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건인 것 같아요. 조건인데 계속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카운트 변수가 0으로 초기화됐다. 0으로 초기화되고 화일반법문을 사용해서 카운트가 5보다 작은 동안 사과를 찍어봐. 그러니까 5보다 작죠. 0이니까는. 그래서 사과를 찍겠죠. 근데 여기서 카운트에서 1이 더해졌네요.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다음에 여기 는이라는 거는 대입을 한다 그랬죠. 근데 대입을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그러니까는 1 증가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카운트 변수가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일문을 도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카운트가 0이었죠. 0인데 여기서 한 번 돌면은 1이 되고, 두 번 돌면은 2가 되고, 세 번 돌면 3이 되고, 네 번 돌면 4가 되고, 그러면 5번 돌면 이게 5가 되잖아요. 그럼 5가 되면은 이게 5보다 작은 게 아니라 5랑 이렇게 같게 되죠. 그러면은 아마 이 화일문이 실행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코드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다시 콜앱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컨트롤 V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다루었죠. 여기 앞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챗GPT가 이렇게 중요한 문법이라고 하니까는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파이썬에서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는 대괄호를 감싸서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각 항목들은 쉼표로 구분이 됐습니다. 쉼표로 구분되고 항목들은 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숫자, 문자열, 다른 리스트도 담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 답변에 대한 가장 쉽고 명확한 예제 파이썬 예제 코드를 생성해줘 라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조금씩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생성할 적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죠. 변수하고 이렇게 가로를 치면은 가로 안에 요소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빈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append라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한다 그랬죠. .append.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그 리스트 요소가 순서대로 10부터 10이 첫 번째, 20이 두 번째, 30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프린트를 쓰면은.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항목 가져오면은 파이썬은 0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0, 1,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있는 거는 20이 되겠고, 그리고 리스트 항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그러니까는 2라고 하면은 0, 1, 2,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것도, 세 번째 있는 게 30인데 30을 이렇게 해서 대입이죠. 이게 대입을 뜻한다고 했죠. 30을 이렇게 40으로 해서 10, 20, 40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거는 다루지 않은 건데,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리스트에다 요소의 위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myList라는 변수의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싶다. del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 40,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이 삭제되면은 20, 40이 되고, 그 다음에 렌이라는 것도 제가 알았죠. 이렇게 길이를 확인하는 거라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고,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요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걸 한번 코드로 제가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하고,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히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빈리스트 생성하고 항목을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항목을 이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된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10, 20, 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특정한 항목의 위치를 가져온다. 그러니까는 1이니까는 두 번째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는 20이니까는 20이 나올 거예요. 20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리트 항목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거 2는 0, 1, 2. 그러니까 세 번째겠죠. 세 번째 있는 거를 40으로 수정을 하겠다. 세 번째 있는 게 뭐였죠? 30이었죠. 이 30이 40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10, 20,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수정을 하고 이제는 또 항목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리스트에서 myList라는 변수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요소를 del, 그러니까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요소가 10이죠. 10을 삭제를 한다. 그러면은 삭제를 하고 20, 40만 이렇게 남았죠.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len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하고 가로로 이렇게 변수를 씌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10이 삭제된 상태니까 리스트 요소가 두 개죠. 그래서 len을 쓰면은 len 그러니까 요소의 개수, 그러니까 리스트의 길이가 그러니까 요소의 개수를 뜻하는데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요소가 하나, 두 개. 그래서 length라는 변수에 2가 저장이 돼서 2가 프린트돼서 출력이 2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할게요. 챗GPT로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챗을 만들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길이를 알고 싶다면 len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분리를 한다면 스플릿 함수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됐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볼게요. 위의 답변에 대해서 쉽고 직관적인 파이썬 예제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은 문자열이 합쳐집니다. 합치기 나오는데 그리팅이라는 변수에 안녕이라는 이런 문자열이 나오고 name이라는 변수에는 파이썬 유치원생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팅 플러스 이렇게 쉼표, 이 따옴표 안에 빈칸이니까는 띄고 그 다음에 플러스 name에서 하면은 출력으로 안녕 파이썬 유치원생에서 안녕 파이썬 유치원 이걸 딱 봤을 적에 이렇게 플러스라는 것은 문자열끼리 이렇게 합쳐준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그리팅이라는 이런 문자열 변수, 그 다음에 여기서 빈칸이겠죠. 여기서 따옴표 안에 빈칸이니까 여기서 빈칸이 되겠고, 그리고 더해주고 여기서 name이라는 변수 이렇게 해서 문자열끼리 이렇게 합쳐주는 게 플러스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구하기가 있습니다. 파이썬 공부는 재미있어요 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문자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len 함수로 하면은 보시면은 len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의 길이,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특수문자까지 해서 문자열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len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길이가 length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서 출력은 12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length를 프린트하면은. 그래서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게 len 함수고, 문자열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을 통해서. 보시면은 분리를 하는데 파이썬을 배우는 유치원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 문자열이 sentenc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는데 여기서 sentence 점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여기서 분리가 됐네요. 보니까는 분리가 됐는데 파이썬을 배우는 유치원생. 스플릿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 여기서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들을 분리해주는 그런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코드로 실습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문자열 합치기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그 다음에 파이썬 유치원생이 안녕은 그리팅, 그
다음에 파이썬 유치원생은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빈칸이 있고요.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이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이 되니까는 대입이 됐고, 이 대입이 된 메시지 변수를 한번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면은 안녕 파이썬 유치원생이라고 나오네요. 저는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게 안녕하세요겠죠? 안녕하세요 다음에 띄고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띄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 다운표 안에. 그러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띄어쓰기를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고 이 쉼표 안에 띄어쓰는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문자열 합치기를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문자열 길이 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코드를 카피해도 되고, 여기서 한번 블록을 씌워서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길이 구하기 위해서 파이썬 공부는 재밌어요가 텍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고, len이라는 함수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문자열 하나, 둘,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는 여섯 번째, 제가 일곱 번째, 미가 여덟 번째, 이시 아홉 번째, 어가 열 번째, 유가 열하나, 느낌표가 12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문자열을 바꿔볼게요. 파이썬 공부라고 하면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이썬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문자열이 3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근데 len이라는 함수는 여기서 빈칸도 문자열로 이렇게 취급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띄어쓰기라면 이렇게 len 함수에서 개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네, 그래서 len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문자열을 분리하는 스플릿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이 파이썬 띄고 배우는 띄고 유치원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빈칸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한다. 분리를 했는데 이 분리된 것이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분리하는 스플릿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분리를 해서 각각 리스트 요소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챗GPT한테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할게요. 스플릿 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줘. 저는 100자 내외로 그래서 글자 수도 제한을 해서,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이죠. 리스트로 이렇게 반환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하지만 구분자를 직접 저장할 수도 있다고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위의 답변에서 구분자를 직접 지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예를 들어 줄래? 예제 코드를 만들어 줄래? 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그러니까 구분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띄어쓰기였죠. 근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구분자를 지정해 주면은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문자열을 분리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자가 이렇게 쉼표 기준이니까 사과, 바나나, 딸기. 한번 구분자를 바꿔볼까요? 쉼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그냥 마침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침표로 해주고 구분자도 이렇게 구분자 안에는 이렇게 쉼표 사이에 이렇게 구분자를 넣어주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구분자가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과, 바나나, 딸기, 수박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또 바꿔볼게요. 사과, 바나나 사이에 이렇게 쉼표를 한번 제거를 해보고 어떻게 분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랑 바나나 사이에는 이렇게 쉼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여서 나오고 사과,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 사이에는 쉼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 딸기랑 수박 사이에는 쉼표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자가 지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 중에 챗GPT한테 한번 함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강사라고. 그리고 듣는 대상과는 답변을 받는 대상을 유치원생으로 정해줬고 그러니까는 설명을 쉽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으며 글자 수까지 제한을 줬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받기 위해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가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러니까는 뭐 마법 상자와 같다.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뭐 더하는 함수면은 여기서 더하기 2, 3이라고 하면 5가 나온다.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은 반복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예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쉽고 직관적인 예제 코드를 만들어줘. 위에 답변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위에 코드에서는 addNum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결과값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df 키워드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은 addNum인 뒤에는 입력을 받아들인 변수들의 a와 b를 괄호 안에 적어줍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코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def가 나오죠. def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할 적에 쓰는 함수 정의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고 add 여기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함수의 이름을 썼는데 함수 이름을 addNum 그러니까 뭐 숫자를 더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a랑 b가 나오잖아요. 이 a랑 b가 뭐냐면은 변수네요. 그러니까는 변수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적에 이 변수들끼리 합한 것을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return, 그러니까 result라는 이 변수를 return을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해서 호출한 것을 변수 여기다 뒤에다가 써주고 이렇게 호출한 것을 다시 subresult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프린트를 했다고 했네요. 그래서 결과값은 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챗GPT한테 설명해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래 코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줘 라고 하고 방금 제가 설명한 코드를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넣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더하기 함수 정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더하기 함수를 정의하는 게 df고 더하기 함수. 그러니까 addNum이라는 더하기 함수를 정의하고 더한 값을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리절트를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돌면은 리절트라는 이런 값을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함수를 호출을 한다. 호출을 해서 인자로 2와 3을 전달을 한다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더하기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로 2와 3을 이렇게 전달한 것을 sum result라는 변수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2하고 3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함수가 실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리절트 값을 반환을 하는데 이 리절트 값이 sum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um result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출력이 여기서 프린트 문을 통해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addNum은 이렇게 더해주는 함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2와 3이 아니라 뭐 3하고 3이면 이렇게 더해주는 함수니까 6이 되겠죠. 뭐 5하고 3이면 8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함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내가 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한번 제가 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빼기로 바꿔보고 빼기로 바꾸면은 a-b니까 2-3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5-3 해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말고도 여기서 좀 의문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챗GPT한테 지금 제가 한 방식대로 뭔가 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달라, 뭐 코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코드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이라던가 좀 의심적인 거라던가 아니면은 용어라던가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그러니까 좀 조건을 사용을 해서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답변 결과를 출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함수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초적인 문법은 아니에요. 기초적인 문법이 아니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챗GPT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몰라도 되는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챗GPT가 한번 이렇게 답변을 생성을 했으니까는 그래도 어떤 건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럼 한번 이제 챗GPT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챗GPT에서 여기서 질문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모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200자 내외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모듈을 사용을 하면은 같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 파이썬의 장점 중 하나로 코드 작성을 쉽게 도와줘요. 라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코드를 뭔가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는 한 번 저장된 것을 이렇게 뭐 불러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구나라고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위에 설명한 모듈에 대해서 정말 쉽고 직관적인 파이썬 코드 예제를 한 개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 두 개를 만들죠. 소리내기 함수고 먹이주기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py가 이게 파이썬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한 것을 여기서 imp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서 애니멀 소리내기 먹이주기 이 함수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뭐 애니멀이라는 파일에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이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임포트만 하면은 이렇게 함수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포트만 해준다면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문을 사용해서 기존에 저장했던 코드를 불러와서 그 코드 안에 있던 함수들을 호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듈을 사용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모듈 함수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